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네. 요즘 너무너무 날씨가 더운데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인기가 있긴 있나 봅니다. 저는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60이 넘었고요.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라고 계속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없고요, 자식도 없어요. 유일하게 저한테 가장 소중한 가족은 저희 엄마신데,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아주 늦둥이 중에 늦둥이여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69살 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애터미를 열심히 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엄마는 지난주 토요일이 딱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됐거든요. 98세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임페리얼이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애터미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굉장한 우울증하고, 저희 엄마가 제일 저를 걱정했었던 그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동시에 와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염려를 했었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이 이제 딱 1년인데요. 제가 엄마 소지품을 하나도 정리를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제 평안북도에서 피난 오셨거든요. 선천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 땅에 그때는 조선이겠죠? 오셨던 그 지역이 선천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버지는 다 아주 오래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쩌지 하다가 남한 땅까지 오셔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아무도, 친척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그냥 땅에 탁 던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고향 땅을 못 갈 줄은 몰랐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 저만 늘 저희 엄마 아버지 주소를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엄마 아버지 주소를 외워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소를 외우게 했던 이유는 혹시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죽고 나서 통일이 되면 아버지의 산소를 다 해서 뼈라도 수습을 해서 아버지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땅에 꼭 묻어달라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산소가 있으면 그 옆에 꼭 묻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향 땅을 못 밟을 줄 모르셨고, 저희 엄마 또한 98세 돌아가신데도 못 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엄마 아버지가 다 그렇게,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제가 철이 늦게 들었는지 60이 넘으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이 남한 땅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전쟁 같은 삶을 사셨는지, 그걸 왜 60이 넘어서야 알게 될까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를 너무나 많이, 자식들한테 모든 걸 진짜 영혼과 육체를 다 갈아 넣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엄마 아버지를 배려한다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사무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가엾고,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특히 저희 엄마는 그 평안도 분들의 그 깡이 있어요. 에이쌍 하는 거. 이북 사람들한테, 평안도 분들한테 에이쌍은 화이팅이에요. 외로움, 서러움. 내가 더 이상 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힘을 내야만 될 때는 외치는 거예요. 에이쌍, 내가 이겨낼 거야.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거야. 근데 그 유전자가 저한테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제 별명이 쌈딱입니다, 애터미에서. 저한테 어설프게 쌈 걸면 큰일 나요. 저도 에이쌍 하거든요. 감히 나를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너무 다행인 게, 엄마가 1년 되기 며칠 전에 저희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눈으로 욕하는 거. 쌍욕을 하시더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라. 엄마 물건 다 정리를 해라.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알겠더라고요. 욕하고, 엄마가 지금 나한테 야단치는 표정, 살아생전에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털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구나. 애터미 사업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돌아가신 지 근데 첫 번째 강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참 뜻깊은 시간이고요. 저는 이제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 저도 한 명인데, 저희는 어릴 때 엄마 아버지한테 계속 들은 얘기는 뭐냐면, 네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가 너의 백그라운드고, 네가 결혼을 하면 네 남편이 너의 백그라운드가 된다. 가장 큰 백이죠. 왜냐하면 거의 다 20살에서 25살 때 다 결혼을 했고,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직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이 가장 좋은 취직이었죠. 근데 어쨌든 저희 엄마 아버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저는 저 혼자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한테 저희 세대가 남편이 없다는 건 스스로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남자들하고 경쟁을 해서 가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운이 좋아서 치과재료 일을 하게 돼서 치과재료를 수입하고 또 대리점을 모으고, 또 때로는 직접 다이렉트로 치과병원과 대학병원,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에 납품을 하는 일을 운 좋게 계속 일거리가 이어져서, 저는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그리고 제가 끝까지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생활비를 주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 만약에 결혼을 못한다 해도 저는 제가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먼저 선제적으로 그걸 읽어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일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판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애터미 제품, 치과재료를 설명하고 파는 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 저희 엄마 아버지가 지독하게 성실했던 것처럼 저도 그걸 보며 컸기 때문에 일하는 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지런해야 되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 버는 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의 그런 아주 순진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대한민국에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제 3차 산업혁명이 벌어졌죠. www.뭐뭐뭐.com. 네, 컴퓨터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그것이 제공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고, 그러면서 홈페이지 시대가 열렸습니다. 홈페이지 시대가 열렸다는 건 뭐죠? 직거래 시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뭐뭐뭐 갖다 주세요, 뭐 치과형 합금을 갖다 주세요, 임플란트를, 저는 항상 전화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물건이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저는 설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점점 매출이 줄면서 제가 수입이 줄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제 경력이 20년인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분들과 똑같이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내 경력을 돈으로 사주지 않으면 나는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이 길어집니다. 재취업이 안 되면 결국은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통장의 돈을, 제가 돈이 점점 없어지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꽃감 빼먹듯이.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꽃감 빼먹듯이. 저기서 꽃감 안 먹어요. 너무 끔찍해서. 제가 취업이 안 되니까 설마 취업이 되겠지. 절대 안 되죠. 왜냐? 직거래가 됐다는 건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조금씩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니까 제가 통장이 거덜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40대 후반이고, 저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제가 잘하는 시장은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서 저는 40대 후반에 제일 끔찍한 말, 잉여 인간이 된 겁니다. 재취업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너무나 막막했고, 집은 못 샀지만 전세에서 살다가 전세가 월세가 되고, 점점 작은 집. 그래서 반지하방에 방 2칸짜리 저희 엄마를 제가 모시고 사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남자가 설날에 찾아왔어요. 네. 돈 잘 버는 치과 의사가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제 인생의 왼수 대가리, 우리 집을 어렵게 만든 이덕우라는 인간이 우리 오빠가 찾아왔어요. 네. 저희 세대는 모든 기회는 아들한테 주어졌습니다. 딸이 아니고. 그것도 둘째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 왜? 맏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니까. 맏아들은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멀쩡하게 대학도 다 보내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단계에 미쳐가지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17년 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저희 집에 찾아오기 그 전에요. 내가 17년 반을 해보니까 다단계 체계만 아름다운 이게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가족을 다 파산시키고 형제 간의 의리를 끊어놓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너무너무 나쁜 일이다.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한다. 그래갖고 은퇴식까지 했어요. 가족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왜 제가 막내딸이 결혼도 안 한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았겠어요. 제가 돈을 더 잘 버니까. 그리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는 제 차지가 됐고, 이게 1년이 넘어 2년이 넘어 30년이 넘도록 또 제가 돈을 잘 버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또 저는 엄마를 사랑하니까. 근데 제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놓칠까 봐, 못 지켜낼까 봐. 그런데 다시는 안 한다 그랬던 그 남자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전 또 잊어먹었어요. 1년이 되도록 뭐 하는지도 몰랐고, 돈 어디 취직했나 보다. 근데 들어오는데 맏아들인데 뭐 설날이라고 뭐 고기나 뭐 돈봉투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맨주먹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저희 오빠가 돈 꾸러올 때 표정을 알거든요. 딱 그 자세로 들어오더라고, 저희 집에. 근데 뭐를 뒤에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딱 알았어요. 인간이 또 시작했구나. 그래갖고 혜정아 있잖아. 닥쳐. 너 또 시작했지. 저는 우리 오빠한테 제가 애터미에서 돈을 많이 번 뒤로는 오빠 이러지만 그 전에는 너였어요. 나를 곧 힘들게 하니까.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게 꽤 되거든요. 1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래서 제가 너 또 시작했지?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다 하면서 뭘 하나 탁 꺼내면서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닥쳐! 그랬어요. 닥쳐! 그리고 나가. 엄마가 이거 알면 큰일 나. 너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는데 또 설날 명절이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지금 또 시작했지? 그리고 나 회원가입하러 왔지? 그랬더니 이래.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이제 5개 회사 세미나장에 끌려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회원가입 해주고. 그래서 제가 나 회원가입하러 왔지? 그랬더니 그래서 돈 들어 안 들어? 그랬더니 안 든대요.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장번호만 주면 돼?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주고 나가. 근데 그 손에 든 건 두고 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빌려간 돈의 이자라고 생각하고 뺏었어요. 그래서 나가 그러니까 가버려서 저는 애터미의 보상 플랜도 모르고 애터미의 사원도 모르고 박한길 회장님이 어떤 회장님 이름도 모르고 회사 이름도 모르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화장품이 필요해서 보니까 화장품인데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완전 슈렉 색깔. 애터미 역사 아시죠? 맨주먹으로 일구셨고 그 용기도 비싸니까 그걸 아끼려고 그 콜마에 그 OEM으로 하셨던 그 회사분 그 남겼던 용기에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도 당연히 안 예쁘고 그 화장품 이름이 뭐였냐면 생얼백이에요. 저는 독일하고 미국 쪽에서 주로 의약품이나 기계들을 수입했던 사람이라 온통 영어하고 도구만 쓴 것만 봤지 화장품 그 박스에 오로지 순한글만 써져 있는 화장품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웃겨. 생얼백이래. 그래서 또 나가면 우리 오빠를 일로 와봐.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이름이 왜 이래? 그랬더니 몰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 이더브 임페리얼님이 대단해 보이지만 전혀 아니었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프잖아요. 명절에. 그것도 맏아들이. 엄마는 지금도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 그랬더니 조금 있다. 생각났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100일을 바르면 쌩얼이 된대. 제가 듣자마자 뭐냐 지랄을 해요. 지랄. 그래서 왜냐? 쌩얼이 된 데는 뭐예요? 자기는 안 써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저를 회원가입시키고 여동생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닥쳐!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빠가 망한 이유가 그거야. 오빠 소비자를 만나려면 적어도 제품의 역사, 아까도 네이밍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그거를 설명해야 돼. 오빠 지금 회사 소개하고 보상 플랜 설명하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5번 망한 거야. 나가! 그리고 내쫓았는데 여자니까 화장품, 근데 딱 밑에를 보니까 한국콜마예요, 제조원이. 저 한국콜마 알거든요. 왜냐면 치과제로도 만들어요. 수술용 그런 의약품이 있거든요. 물건은 잘 만들었겠네. 그래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보통의 스킨은 이렇게 손등에 하면 또르륵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스킨은
에센스 같아. 에멀전 타입이야. 쫀득쫀득하더라고. 끈끈하게. 그러면 이거는 에센스는 안 봐도 알아. 화장품 기술력의 핵심은 에센스를 써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건 스키니 에센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썼어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화장품 한 세트 3개월이면 쓰잖아요. 근데 한 달 되니까 이 화장품이 나한테 말을 걸어. 네. 쓰면서 계속 제가 느낀 거예요. 뭐라고 제 한쪽 귀에다 대고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러는 거죠. 맞아, 맞아. 근데 3개월 되니까 평안도 말로 이 화장품이 이 양쪽 귀에다 나발을 불어, 나발. 귀에 대고 막 떠드는 걸 평안도 말로 나발 분다 그래요. 이쪽 귀에다가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리고 이쪽 귀에다가는 팔리겠지, 팔리겠지.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거 팔린다. 난 돈이 필요하네. 나는 설명하는 건 자신 있네.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오빠한테 전화를 했죠. 물건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없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물건 팔라 그래. 내가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 엄마를 모시잖아. 그러니까 물건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을 안 줬잖아요. 저 인간이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또 내가 또 떼어먹을까 봐 안 주나 그러나. 그래갖고 물건 좀 갖고 와봐. 좋게 말할 때. 그랬더니 진짜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러면서 야 다단계는 물건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어. 네가 했던 회사는 다 그런 회사야. 내가 사겠다는데 왜 물건이 없어?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요.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없어 이년아! 그러면서 딱 끊더라고. 왜 없었게요? 생얼백이 다 팔리고 없고 저 6종이 나오기 전에 그 텀에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하면서 그래 넌 또 사기꾼을 만났구나. 그런데 그러고서 나도 이거 안 팔 거야 그랬는데 가격을 알고 나니까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딴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는 나한테 판권을 안 주잖아요. 판권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욕을 하면서 기다렸어. 3개월을. 그랬더니 전화 왔어요. 나왔어 이년아! 그래가지고 너 얼마치 살 거야? 그래서 나한테 줄 돈만큼 주라. 그래갖고 10박스를 받았는데 세상에 가격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박스는 더 이뻐지면서 영어도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 BB가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PV고 뭐고 이런 건 하나 관심도 없고 팔아야 되겠다. 이건 팔린다. 그래갖고 제가 다녔던 병원에 간호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애터미 제품을 팔았습니다. 저를 믿고 써보세요. 무조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써보고 팔아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분명히 저한테 근데 제가 왜 회장님이 그러죠? 제정신 들어오면 망한다고 우리는. 세상에 물건에 미쳐가지고 팔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들었는데 이 회사가 쇼핑몰이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어요. 왜 회장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회장님도 그지라. 카talog도 없어요. 그 전에 해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 우리 스폰서라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화장품 한 박스만 저한테 주고 해모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저는 화장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네.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아무도 화장품 가격을 모르네. 이 가격은 내가 정하네. 왜? 두들겨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가격은 이제 내가 내 맘대로 부른다. 돈 많으면 더 받고 돈 없으면 깎아주고 나같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부모님 모시면 회원가 해주고 1년 3개월을 제 멋대로 팔고 다녔어요. 치과제기는 이제 조금씩 그나마 그거 하면서 1년 3개월을 그렇게 세미나도 안 오고 회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고 파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혼자 파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3월에 한국은 3월도 춥죠. 갑자기 눈이 오고.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가스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스가 끊겼어요. 끊겼어. 근데 저 통장에 딱 3만 원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일반적인 남자 가장하고 똑같아요. 이 사실을 가족이 몰라야 돼. 아빠들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걸 아이들이 알면 안 돼. 저도 그랬거든요. 엄마가 알면 안 돼. 근데 보일러가 꺼지면 춥잖아요. 그래갖고 한전에 전화했어요. 가스 빨리 연결하라고. 그랬더니 돈을 내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이 3만 원이다. 이거 송금할 테니까 그럼 3만 원어치만 연결해다오. 막 이러면서 제가 왜 쌈딱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갖고 연결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하루 종일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다단계를. 왜냐하면 여기만 나를 오라고 하네. 여기만. 그리고 저는 물건이 팔리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야 되는구나. 엄마가 알기 전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건 뭐냐. 세미나를 가보자.
왜냐하면 저는 화장품이 한 가지만 있어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제 직업에.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이 오르면 저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잖아요. 제가 수없이 겪었잖아요. 거래처에서 저한테 익스클루시브를 줬다가 가격을 올리면서 판권을 뺏기고 또 가격이 오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외면하면 내 브랜드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갔어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온 얘기하죠. 전 딱 듣자마자 여기는 사기꾼 교주가 있구나.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저기 대전 쪽에 있어서 차가 없어서 도망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럼에도 기대를 했죠. 그랬더니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생활고를 벗어날까 그게 기대돼서 앉아 있었는데요. 회장님이란 분이요. 보상 플랜을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요. 주구장창 성경 얘기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온 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그냥 물건만 팔자. 가격 오르기 전까지. 그리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꼭 관두고 싶은 날 저녁에 주문 들어온다. 꼭 그래. 그래서 다시 또 삐리리 살아나가지고 그래 한국 사람은 3, 4번이야. 2번은 더 들어야 돼. 그리고 저를 설득해서 갔더니 똑같아요. 3번째도 똑같아요.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왔는데 또 주문 들어온다. 그것도 들어보지도 못한 해모임이 주문이 들어와가지고요. 그것도 그때 해모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더 들어보자. 뭔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게 재수없게 1박 2일이에요. 속리산. 거기 더 도망을 못 가. 산속에 있어갖고. 와, 근데 이 회장님이요. 시간표는 분명히 밤 10시에 끝나는데요. 새벽 2시까지 하는데요. 1박 2일이 되니까요. 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더만요. 저 그때 완전히 두산 두 발 다 들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하기로 했어요. 이분은 그렇게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끝까지 하네. 그리고 그때 알았죠. 이분은 그냥 평범한 기업인이 아니고 본인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여러분 배고프고요. 춥고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뭔가 전하려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줘야 되는구나. 저 진짜 정직한 회사를 만들려고 이런 회사를 차렸구나. 이분은 절대 5년 내 가격 안 올린다. 제 나름의 이제 해석을 했어요. 5년간 가격 안 올리면 나는 최하 500원 번다 월. 그래갖고 다시 와서 하기로 했어요. 그게 애터미하고 저하고의 만남입니다. 예. 어떤 분은 보상 플랜에, 어떤 분은 사원에, 어떤 분은 박한길 회장님의 창업 이념에 빠져드는데 저는 확인을요. 1년 3개월을 하고도 거의 2년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이미 좀 있으면 50이 넘고 우리 엄마는 좀 있으면 70, 80이 되는데 나는 절대 망해서는 안 되는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이 회사는 절대 망해서는 안 되고 나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고 엄마가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를 절대 양로원에 안 보낼 거고 요양병원에도 안 보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회사를 점검을 했겠어요. 근데 너무 웃기죠. 홈페이지도 없고 카탈로그도 없는 회사를 내 나름대로는 절실하게 체크를 했고 쉽게 뛰어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기로 해서 그때부터 원데미 세미나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애터미 사원은 별로예요. 진짜로. 예, 제가 왜 쌈딱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애터미 창업 이념은 바로 꽂혔어요. 왜냐, 제가 비즈니스를 오래 한 사람이라 맞아. 무조건 모든 기업은 생존을 해야 되고 생존을 넘어서면 그 다음엔 반드시 빛의 속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공헌하는 기업이 돼야 돼, 사회에서. 그러지 않으면 브랜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 이념대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고 생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장에 앉아 있었을 때 제가 해석한 애터미 비즈니스는 뭐냐면 이거는 사닥다리야. 올라가라. 제가 꿈꿨던 건 계층 이동이었거든요. 제가 치과질을 할 때는 중산층이었는데 한 5년 정도 실업자가 되니까 돈 다 빼먹고 통장이 제로가 되니까 제가 뭐가 돼 있어요? 서민층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스 끊겨서 했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가스가 끊길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날은 절대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 바람과는 반대로 서민층, 극빈층을 넘어서서 에너지 극빈층, 전기와 가스를 마음대로 못 쓰는 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한테 사다리가 내려왔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닥치면 희망처럼 무섭고 서러운 단어가 없습니다. 무서워요, 희망을 품는다는 게. 왜? 난 또 좌절할 건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데. 아무도 날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근데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내가 나를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그래서 제가 중산층으로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저 혼자라면 대한민국 사회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계층 이동은요, 정부도 못합니다. 대통령도 못 해내는 일이고 모든 선진국들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못한 차, 나보다 더 얘는 집을 못 살 것 같아. 내가 물려주지 않으면. 모든 부모의 두려움은 그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혜정아, 자식은 부모한테 저 미래를 향해서 싸울 일은 화살이야. 너희들은 우리보다 잘 살아야 돼.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한 거야. 위로 올라가라고.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돈은 누가 갖고 있죠? 60세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는 그렇게 극심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노력하면 집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요, 부모가 물려주지 않는 한 자력으로 그 아이들이 돈을 벌어서는 집을 못 삽니다. 더 가혹해졌어요. 그렇다면 만일에 애텀이라는 저같이 위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의 이름이 희망이라면 누군간 저처럼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중산층으로 재진입할 거고,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것처럼 훌륭한 이야기, 정부도 못하는 일을, 정치인들도 못하는, 기업도 못하는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월 500원 벌겠다였어요. 최하 5천만 원 꿈도 못 꿨습니다. 왜? 제가 매달 5천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박한길 회장님이 늘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좌우에 미친 사람 한 명 한 명 나오면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사기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데 정말 맞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해보니까. 그런 사람은 뭐죠? 나는 무조건 임페리얼 될 거고, 내가 데려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임페리얼을 만들 거고. 왜? 애텀이라는 회사가 가능하니까, 훌륭한 도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저는 안 믿었어요. 내 노력으로 월 500원 벌겠다. 그런데 그런 저희 오빠도 그걸 믿었고요. 제 파트너도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제가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수당도 2배로 늘어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근데 그런 또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을 데려온다, 안 데려온다? 데려오는 거예요. 나는 임페리얼이 될 거야. 수당을 1년도 못 탔는데도 처음부터 그런 자세로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1년 10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그러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가 핵심이라는데, 왜냐? 우리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나라가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같이 고졸도 있고요, 초졸도 있고요, 박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백그라운드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야만 됩니다. 방향은 다 달라도 움직이는 곳은 한 군데로 가야 돼요. 임페리얼 마스터. 정상에 서서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사람. 그러려면 굉장히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나는 2가지를 이해했고 2가지를 복제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박한길 회장님이 초지일관, 돈이 없을 때나 부자가 되셨을 때 늘 얘기했던 건 저거였어요. 중요한 건 저기에 사업자가 몰려온다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몰려온다. 큰 매출은,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건 사업자가 아니에요. 소비자입니다. 시장에서 계속 물건을 사주는 사람. 결국 우리 사업자도 많은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일 뿐이에요. 근데 저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근데 박한길 회장님 보면 대학교 교수님 같죠?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 맞아.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그거를 지켜낸다면, 그것도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지켜낸다면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단박에 믿어졌는데요. 이 남자가 하는 말은 안 믿어졌어요. 왜? 계속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피해를 마지가 맏아들 노릇을 못했으니까. 제 막내가 마지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또 더 성공도 못한 주제에 이 남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막 이래. 회장님이 좋은 물건 싸게 판다는 말은 맞아 이랬는데, 저 남자가 얘기했어요. 너나 성공해라. 사기꾼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불렀어. 성공도 못한 사람이 성공 못하면 기절해서. 일로 와봐 오빠야. 그래갖고 왜? 그래서 성공하고 좀 그 소리 좀 하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는 있잖아, 이더고 잘 들어봐봐. 있잖아, 튀김집을 5번 망하면 있잖아, 6번째는 냉면집 한다.
근데 너는 5번을 망하고도 어떻게 6번째도 똑같이 다단계를 하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팔을 내면서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 알리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랬어요. 지랄을 해요, 지랄을. 그랬더니 혜정아 잘 들어봐봐. 박강일 회장님이 항상 얘기하시지.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와. 그리고 진짜 가격 안 올렸잖아. 그리고 너랑 나랑 다 돈이 없어. 근데 너나 나나 우리 둘 다 봉급쟁이하고는 안 어울리는 인간들이야. 항상 사업을 하고 싶어 해. 그런데 있잖아, 그러려면 목돈이 필요해. 근데 이 일은 목돈이 필요 없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돼. 그리고 지독한 성실만 있으면 돼. 그런데 목돈, 회원가입비 없지, 진입비 없지, 매달 물건을 사야 되는 월간 유지비도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성공을 못하니? 다른 데는 성공하는 게 기적이야. 너랑 나랑 너같이 신용불량자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고, 난 처음부터 신용불량자 아니었거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무료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는 애터미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 기적이야. 근데 애터미는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야 그러더라고요. 말 돼요, 안 돼요? 들어보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맞아. 그래서 제가 계속 이 2가지를 저희 팀원들하고 공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도 처음에 석세스 세미나 근데 저는 원데이를 먼저 갔는데 저희 스폰서님은 석세스 세미나를 제일 처음에 갔대요, 속리산에. 그런데 그때 박한길 회장님이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는 거를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나는 이거 전업으로 한다. 어차피 백수가 전업인데 뭘 그렇게 전업을 강조하는지. 네. 그러면서 다 떠났는데 이 세미나장에 이 무대에 올라와서 결심을 했대요. 근데 물어봤답니다. 애터미에서 현재 제일 높은 직급이 뭐냐 했더니 본부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1년 안에 본부장을 간다. 그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 사람을 이길 거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 저 세미나장의 절반을 내 파트너로 채운다. 나는 늘 초대해서 앉혀놓을 거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세미나장의 절반을 내 파트너로 채운다. 그것만 했대요. 그리고 저 절반을 채운 날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매일 양쪽에 5천만 PB가 뜨더랍니다. 자연적으로. 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혜정아, 너는 내가 언제까 얼마 돈 벌 거야, 무슨 직급을 갈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네 목표는 나랑 똑같이 저 세미나장의 절반을 내가 초대한 사람들로 채운다. 그러면 너는 임페리얼이 돼 있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됐고요. 그러면 초보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실수를 안 저질렀지만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뭐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맨날 들어도 똑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안 와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고학력의 남자일수록 내가 해도 니네들보단 잘하겠다고 안 와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매주 목요일날 저희가 원데이가 열리는데 듣고 나서 아무한테도 안 알린 사람, 아무한테도 한 명의 소비자도 안 만든 사람은요 똑같아요. 모든 강의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근데 뭔가 한 사람은요 이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똑같지만 듣는 내가 변한 거예요. 듣는 내가 변한 겁니다. 왜? 반발자국이라도 앞으로 전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날 원데이에 앉아있던 나와 이번 주 뭔가 변화를 잃은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의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 안 돼도 새기세요. 왜요? 맨주먹으로 해서 10억 이상을 벌고 있는 여자가 헛소리 하겠습니까?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하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은 요만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강의장에는요 수많은 개인사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내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보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열기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오면은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야 되고 배워야 되고 더 큰 비전을 있는 장소에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임페리얼이 되고 난 다음에 혼자 다닐 때는 생존이에요. 혼자 세미나장에 올 땐 나는 생존을 발버둥 치는 겁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생겼을 땐 속도가 붙는 거예요. 스피드. 그땐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걸 쏟아 넣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달리는 인생은 잘못된 겁니다. 어느 순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주변을. 내가 돈 버느라고 놓친 건 없는가, 내 삶에. 내가 돈 버느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혹시 더 외롭게 한 건 아닐까. 그래서 항상 임페리얼이 되면 균형 잡힌 삶으로 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회장님한테 늘
기부도 습관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임페리얼에서 10억을 받았을 때 기부를 했습니다. 10억을. 그랬더니 회장님이 1억을 더 보태주셨는데 제가 작전을 잘못 짰어요. 왜냐하면 전에 매칭 기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래 처음부터 기부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 성격에, 이 쌈딱에. 회장님, 제가 10억을 기부할 테니까 회장님 약속 지키셔야죠. 10억 얹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무대에 올라갈 때까지 기부한다는 5억을 엄마 드리고 5억만 기부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뭐에 쓰인 것처럼 제가 10억을 기부한다고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내가 10억을 더 얹어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치사하게 1억만 얹어줬어요. 제가 작전을 잘못 짰어. 예, 그래갖고 11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부를 했지만 또 저희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그 돈을 썼습니다. 어느 곳에. 저희 아버지가 늘 얘기했어요. 혜정아, 너의 뿌리는 남한 땅이 아니고 이북이야. 저 빨갱이 아닙니다. 또 고발하지 마세요. 너의 고향, 엄마 아버지는 평안도에서 피나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뿌리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제 뿌리가 있는 곳에 돈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약자들. 그래서 엄마가 그러니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라서 방치돼.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는 아이. 그 아이, 그때 저 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5.5억을 썼고요. 그 저와 똑같이 엄마 아버지가 이북에서 이 남한 땅으로 탈북 아동들한테 그 장학금으로 썼습니다. 요번에 아이들이 대학에 4명 들어갔어요. 예, 내년에 들어갑니다.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도망다니고 너무나 많은 폭력에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돼서 사실은 한국어를 잘 못해요. 이 아이들한테 가장 끔찍한 언어는 이 남한 땅에 와서 영어입니다. 영어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학습을 못 따라갑니다. 이 아이들은 더 똑똑해지려고 이 장학금이 쓰인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이 돈이 쓰인 겁니다. 더 잘 살게 하라고 쓰인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행을 가고 심리치료, 트라우마를 하고요. 또 항상요, 하나님은요, 제 돈을 훔쳐가세요. 제 파트너가 또 어느 날, 예, 저 가운데 머리 흰 분이 서울시향의 콘트라바스 수석 주자신데, 그 고아원에 가서 정명훈 지휘자님 계실 때 서울시향에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했대요. 근데 저 청년이, 지금은 청년인데 중학생이었는데, 수년에 버리고 가서 엄마 수녀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클래식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고아원에서 연주하는 그 음악 소리에 꽂힌 거예요. 특히 제일 낮은 음에. 그래서 무작정 그분한테 저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처음서부터 저희는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랬죠, 음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또 흔쾌히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럼 매주 토요일마다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와라. 진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는 것까지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이 친구가 스스로 안 거죠. 클래식 이쪽에서는 자기 같은 고아, 아무도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는 데서 차라리 유럽으로 가자. 예술가들을 대접해주는. 그래서 독일 그 장학금을 다 받았는데 생활비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생활비를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들었는데 또 그날 또 왜 뭐가 삐리리 해져가지고 제가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듣고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간 해줬고요. 다행히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베를린의 제일 큰 오케스트라 단원이 됐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종신 단원이 돼서 밥벌이를 하면서 행복한 음악가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또 인스타에 제가 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개 한 마리를 입양을 했더니 그 구조자가 하나하나 구조한 게 24마리가 되는데 아무 데도 집을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또 왜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간질간질해져가지고 내가 집 지어줄게요! 그래가지고 양평에다 또 쫓겨나지 말라고 산 밑에 개집을 지어줬습니다. 600평에 얘네들이 저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엄마시거든요. 넘어지시면서 코로나기 같이 겹치면서 누워 계시다 보니까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 엄마, 저 지금 콧줄 꽂고 계세요. 이게 치매가 오면서 이 뇌에 꿀떡 삼키는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이 이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면서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콧줄을 꼽으셨고 나중에는 이 배에다 구멍을 내서 위하고 여기서 관을 꼽아갖고 아무것도 못 드신 채로 4년을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10억을 기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그 애니멀 쉘터를 해준 거는 엄마가 아프기 전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렇게 아프시면서 진짜 제 돈이 제 가족을 지키는 데 쓰여진 거예요. 늘 바깥으로 돈이 나갔는데 엄마가 아프면서 진짜 제가 원했던
그 돈이 진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데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간병인, 전문 간병인 한 명하고 또 저희 작은 올케가 24시간을 돌봐야 되니까 고모가 나한테 월급 주면 내가 집에 와서 밤마다 엄마 돌볼게. 그래서 오케바리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오빠랑 저랑 한 달에 1,000만 원 되는 돈을 둘이 500씩 해가지고 집에다가 거실을 병원같이 꾸몄어요. 뭐 석션하는 기계서부터 산소호흡기서부터 완전 작은 병원을 만들어서 저희 엄마를 저렇게 모셨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이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 엄마들 모든 일은 딸한테 시키고 아들 오면 탁 아들만 봐. 네. 전화를 뭐라고, 저 손 붙잡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덕우야, 이 집 네가 엄마 죽으면 네 거야. 그런 거야. 내 집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에이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러죠? 예, 우리 집 장남은 오케바리 그러고 손 붙잡고 둘이 다 한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오로지 장남. 네,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꽃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꽃을 자주 사다 드렸는데 전날은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꽃을 이렇게 해갖고 귀에다가, 그러니까 못 드시니까 틀니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볼이 뽀족한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꽃을 너무 이뻐서 제가 사진, 저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돌아가는 날씨에 깨달은 건 뭐냐면 남한테 쓴 돈도 참 잘 쓴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일 잘 쓴 돈은 제일 적게 썼지만 저희 엄마한테 쓴 돈이 제일 잘 쓴 돈이더라고요. 가족한테 쓴 돈이. 네. 힘들었어요. 요양병원에 안 보내고 집에 모시느라고 24시간 누워 계시는 분을.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정말 꽃처럼 이뻤고요. 정말 품위 있게 집에 계시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저희 엄마의 저런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24시간. 그런데 제가 7월에 중국 석세스 세미나를 갔는데요. 제가 완전 쇼크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언청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근데 우리 많이 봤죠. 근데 요즘은 한국에 없죠. 별로. 그런데 중국은 시골에 오지는 아직도 어렵잖아요. 그런 아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여기가 벌어졌고요. 저는 여기만 그런 줄, 윗입술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입 천장도 이만큼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기들은 젖을 못 반대요. 우유병도 못 반답니다. 그러면 영양식조 걸려서 애가 정상적으로 못 큰대요. 그리고 말이 이게 다 새죠. 그러니까 언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귀로는 들리는데. 그런데 세상에 2022년부터 애터미 차이나가 1년에 100만 위안, 8억에서 9억이라는 돈을 아주 조용하게 계속 수술을 시켜준 거예요. 네. 진짜 저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를 거예요. 저는 입천장까지 이렇게 찢어진 거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들을 가서 수술을 환자를 알려주고 이런 수술이 있으니까 공짜로 해주니까 하세요. 수술하는데 서류 다 해주고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그 모든 자원봉사자가 애터미 차이나 회원들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분들이에요. 법인장님하고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느꼈죠. 제가 요즘에 제일 꽂힌 단어가 뭐냐면 책임지지 않는 분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애터미라는 회사는 애터미 회원이 된 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싸게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한테도 계속 보상 플랜 바꾸지 않고 정말 믿을 만한 회사다, 해볼 만한 회사다,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프라이드를 주는 행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건 회사가 할 몫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애터미라는 회사가 우리를 성공시켜 주나요? 아니에요. 성공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터미를 하든 안 하든요, 애터미라는 회사는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거예요. 전 세계 땅끝까지 알릴 겁니다. 그 회사는 회사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성공은 누가 하는 거죠? 알리고 소비자를 만나고 사업자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려서 애터미 사업자를 만드는 건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도 100년 가는 거고 저도 우리들도 3대까지 애터미 코드를 상속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자식이 없네요. 세상에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계속 국민연금 타라고 안내문이 와요. 그래서 저는 아이 뭐 그 돈을 타 그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근데 안내문에 보니까 한 달에 51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뭐 하지? 주식 투자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자로서의 생각을 했죠. 이걸 모아서 명품백을 나한테 선물하자.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국민 그 송파 그쪽을 가지도 않고 백화점에 먼저 가가지고요. 제가 갖고 싶은 핸드백을 들어도 보고 매보도 보고 크로스로도 해보고 가방을 찜했어요. 몇 개월을 모으면 되는지 갔는데요. 소득이요 296만 원이 넘으면요 50% 깎인대요. 세상에 25만 원을 언제 모아서 제가 명품 백을 살까요? 제 월급으로 사는 건 별도로 이거를 어디다 쓸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25만 원, 아니 세금을 1년에 2억을 넘게 내는데 나한테 더 줘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깎냐? 막 또 싸웠어요, 쌈딱답게. 그랬더니 그분이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5년으로 미루면요 61만 원이 된대요. 그래서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 그러면 25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언제 타나요? 그랬더니 69살 되던 애 4월 달부터 탄대요. 그래서 제가 저 오래 살아야 되겠네요. 이 연금을 타려면. 어떠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식한테도 못 주죠. 연금도 깎였죠. 예, 61만 원 69에 탑니다. 4월 달에. 그래서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억울해서. 제 계획이 뭔지 아세요? 안 죽으려고요. 누구는 100년씩 탄다는데 수당을.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애터미를 이해하시고 특히 젊은 세대들 지금 애터미의 젊은 세대들이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거 아까 뭐 6년 반대했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넌 코드 받을 자격이 없다. 너무 오래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젊은 세대들은 애터미를 통해서 전 세계로 글로벌로 이 좁디 좁은 한국 땅에 있지 말고 엄마 아버지의 그 경험을 서포트 받아서 이른 나이에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